사라진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학생 2명의 사건에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서서 나이다 브리스티를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가족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제 보안관이 우리에게 수사 과정과 지금까지 밝혀진 끔찍한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할 정보는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사의 세부 사항은 매우 끔찍하며 용의자의 행동은 순수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살인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안젤라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합니다. 2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다른 나라에서 남부 플로리다로 유학을 왔습니다. 27세 자밀 라몬과 그의 여자친구 나히다 브리스티는 남부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글라데시 출신이었습니다. 나히다는 화학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자밀은 환경정책과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자밀과 나히다 모두가 살인사건의 희생자이며 그들이 신뢰했던 누군가가 그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샴 아부 가르비아입니다. 그는 전 USF 학생이자 자밀의 룸메이트였으며 자밀과 나이다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이 금요일 대중에게 발표한 새로운 세부 사항에는 나히다 브리스티 시신 발견 과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비극을 지역사회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곧 그 세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지만 먼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4월 17일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경찰서에 27세 나히다 브리스티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졌는데 나히다 브리스티는 중요한 일정을 절대 빠뜨리지 않는 책임감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8일 27세 제미엘 라몬의 친구가 경찰에 연락했는데 제미엘 라몬이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매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두 학생이 모두 방글라데시 출신이며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을 찾기 위한 공동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힐스버러 카운티 셰리프 챗 크로니스터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은 첫 번째로 가야 할 곳이 두 번째 피해자의 거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밀이 2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그의 집으로 갑니다. 한 명의 룸메이트는 계속해서 회피적입니다. 이야기들은 일관성이 없고 거의 아무 얘기나 하면서 자기 얘기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수사 내내 계속되지만 우리가 2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만 예외입니다. 그러면 그는 즉시 회피적이고 기만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룸메이트는 우리가 아주 빨리 그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점점 더 협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초기 단계, 아직 실종자 사건일 때 그는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줍니다. 자밀, 히샴, 그리고 또 다른 룸메이트가 함께 살던 집을 경찰이 둘러보면서 정말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문역 도어 매트와 몇 개의 냄비, 프라이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가장 먼저 쓰레기통을 확인합니다. 형사들은 이 며칠 동안 단지 내 쓰레기 압축기가 아직 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사건의 첫 번째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직접 나가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형사들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내용물을 다 비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밀의 안경, 학생증, 지갑, 그리고 당시 피로 흠뻑 젖어 있던 그의 옷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실종자 사건이 신변 위협 실종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초기 수색 과정에서 자밀과 나히다가 결혼했고 함께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자밀의 소지품을 발견한 후 그런 소문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사관들은 이제 두 사람을 찾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용의자가 단순한 관심 인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거주지에 가서 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거주자들, 즉 룸메이트들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두 룸메이트의 휴대폰, 그들의 신체, 그리고 그들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블루스타와 같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스타는 혈흔의 존재를 식별해 줍니다. 그리고 블루스타를 사용하면 주방구역에서 큰 핏 웅덩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혈흔이 복도를 따라 용의자의 침실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기술은 매우 정밀하고 세밀해서 우리는 용의자의 침대 옆 바닥에 태아 자세로 웅크리고 있던 사람의 윤곽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 자밀의 룸메이트인 히샴 아부가라비아를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보안관에 따르면 그는 처음부터 회피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그의 침실까지 혈흔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다른 것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의 휴대폰을 조사합니다. 전체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이메일도 GPS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의 검색 기록도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휴대폰을 포렌식 정밀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것은 많은 충격적인 검색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는 칼이 두개골을 관통할 수 있는가? 라는 검색을 했습니다. 이웃이 총소리를 들을까? 시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대형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을까? 그가 이런 검색을 하는 동안 우리는 그가 대형의 질긴 검은 공업용 쓰레기 봉투, 라이솔 물티슈, 덕트 테이프, 라이터, 기름, 라이터 같은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는 일부 물품은 아마존에서 주문하고 나머지는 도어 대시로 받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길 원했습니다. 이 검색들은 두 피해자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보여줍니다. 디지털 흔적이 이 두 학생에 대한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되지만 경찰에 따르면 증거는 온라인 활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살펴봅니다. 그는 왼쪽 새끼손가락에 열상이 있고 왼쪽 삼두근 뒤쪽에는 제대로 봉합됐어야 할 깊은 열상이 있습니다. 그는 가서 봉합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는 그런 상처, 저희가 방어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 상처들을 어디서 입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차로 시선을 옮겼고 트렁크엔 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 다시 한번 블루스타 기술을 사용해 보니 그곳에 많은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피가 나이다의 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밝혀지고 그녀에게로 연결됩니다. 차에 있던 GPS도 다시 한번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자밀과 나히다 두 사람 모두의 혈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하면서 며칠 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동안 우리는 그가 클리어워터, 생키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근처 소방서의 감시 영상을 확인해서 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클리어워터의 생키 지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도와 경도 좌표를 확인하던 중 그는 하워드 프랭클린 다리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잠시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밖으로 나가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차의 GPS가 깨끗이 지워졌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데이터가 수사관들에게 템파에 있는 하워드 프랭클린 다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약 17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첫 번째로 끔찍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사들 중 일부가 그가 있었던 위치에 위도와 경도를 조사하던 중 그들은 하워드 프랭클린 다리의 피넬라스 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로 갓길에 혼자 놓여 있는 큰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멈춥니다. 그들은 다가가면서 곧바로 부패 단계에 있는 시신 특유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들은 다가가서 실제로 그 외부를 만져보고 그곳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멈춥니다. 당신은 피넬라스 카운티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넬라스 카운티 보안관실에 연락합니다. 그는 즉시 피넬라스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그들이 이 가방을 인수하고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희생자가 자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패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 나라에 입국할 때 국토안보부를 통해 채취된 지문을 통해 그가 자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끔찍하다고 말할 때 그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렸고 그것이 결국 그의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손과 발목이 앞쪽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엉덩이 쪽을 향해 거의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접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기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로 옆에 버려졌습니다. 이 살인이 아무리 끔찍했어도 그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 옆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제밀 라몬의 시신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6일 후인 4월 24일에 발견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시점에서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 용의자의 가족 집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용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전날 밤에 그가 가족을 폭행하고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수건만 두른 채 나왔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다가가 거의 마치 성적으로 문지르는 듯한 행동을 하며 여동생에게 달라붙으려고 했고 한순간에는 여동생에게 키스하려고도 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를 밀어내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았고 그는 힘으로 여동생을 제압해서 여동생이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말해줬고 우리는 그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밖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폭력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며칠 전에 그가 전당포에서 총기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가 그 총기를 실제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스와트 팀과 협상가들을 투입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연락을 시도한 끝에 우리는 그를 집에서 직접 끌어내어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는 평화롭게 항복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했던 주 검찰과 상의하며 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고 이후 결국 2명의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히다 브리스티가 여전히 실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중요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카약을 즐기던 두 사람이 다시 피넬라스 카운티 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보안관실 요원들과 해양팀은 조수의 흐름과 발생 시기, 그리고 조수 패턴이 어떤지 파악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넓은 범위로 수색해야 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잠수부들은 아직도 물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취재하는 동안 우리는 며칠간 2명의 피해자를 찾으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한 명의 피해자가 확인된 지금 더 그렇습니다. 한 명은 아직 근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카약을 타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낚시를 하다가 그의 낚싯줄이 가방에 걸렸습니다. 그는 맹그로브 숲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가 낚싯줄을 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비닐봉지가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는 바닷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사람의 시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경찰에 연락합니다.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이동해서 이미 현장에 나와 있던 피넬라스 카운티 셰리프국, 피넬라스 카운티 검시관, 피넬라스 카운티 법과학부에 연락했고 그들이 현장에 와서 시신을 인계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시신이 나히다 브리스티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법의학적 난관노인의 신원 확인이 지연되었고 지역사회는 거의 5일 동안 불안에 떨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상태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문으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서서 저희가 나이다 브리스티를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두 시신 모두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나이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문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DNA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DNA, 그녀가 받았던 일부 치과 치료,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입고 있던 옷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 16일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경찰서가 범인을 좁혔던 그날이 그녀가 캠퍼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었습니다. 당국은 이제 자밀 라몬과 나히다 브리스티 두 사람의 유해가 모두 발견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에 따르면 수사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범행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왜 이 용의자가 이 2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갔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함께 있었고 가까운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살해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가 구금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많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심층 기록과 여러 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 답을 찾길 바랍니다. 용의자는 무기를 사용한 1급 계획적 살인 2건을 포함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신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동한 혐의, 은폐 의도, 증거인멸, 불법 감금, 폭행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한다면 말이죠. 보안관이 밝힌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26세 피고인 이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가한 가정폭력 전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서 붙잡혔을 때 그는 관리인 중 한 명을 밀쳤습니다. 그게 혐의가 됐고 그의 전과 기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을 기다리며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뉴스채널 8의 보도에 따르면 주검사는 피고인이 5월 7일 목요일까지 대배심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크라임픽스 에피소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라 랩입니다.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